네, 맞습니다. 지금 발표해 주신 정우식 그 상금 부회장님의 내용들을 잘 들으셨죠? 네. 우리 질문들을 예. 갖다가 한 서너 분 질문을 받으시고요. 그 받은 것을 중심으로 답변을 받고 그 내용을 두세 차례 정도 진행을 하면 어떨까 생각하는데요. 김현익 선생님이 먼저 지정 질문 있으신가요? 그럼 김현익 교장 선생님 지정 질문 부탁드립니다. 예, 지정 질문 하겠습니다. 경기도 화성에 있는 화성 매송초등학교 김현익입니다. 먼저 강사님께 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2025년에 전 세계 태양광 시장이 500기가 정도로 성장할 거라고 예상을 이렇게 하셨고요. 우리나라의 태양광 산업이 세계 시장의 30% 정도로 성장할 거다라고 이렇게 예측을 하셨는데 도저히 이렇게 와닿지를 않습니다. 우리나라의 어떤 그 지리적인 환경이라든지 국토 면적으로 이렇게 따져보고 현재 우리나라 태양광 산업의 지금 성장 정도를 따져봤을 때 전 세계 태양광 시장에 2025년도에 세계 시장의 30%를 점유한다는 것은 너무 과하지 않은가 싶은 그런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로 K 뉴딜, 그린 뉴딜 정책에 대해서는 공감하고 늦었지만 시기적절하다고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하지만 그러한 국가의 어떤 명운이 걸린 엄청난 그런 그 정책들이 세워질 때 정치계, 경제계, 관계, 학계, 전 국민적인 공감대 형성이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현 정부에서 이루어지는 단기적인 정책이 아니고 국가의 100년 대계로 이렇게 이끌어갈 그러한 큰 사업이기 때문에 정권이 바뀌어도 10년이 지나고 50년이 지나도 지속적인 그 사업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국민적인 공감대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그 점에 있어서 많이 부족하지 않는가 싶은 생각이 들고요. 세 번째로는 그런 커다란 국책 사업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구체적인 로드맵이 없어서 손에 잡히지 않고 마음에 다가오지 않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네, 그 김현익 선생님 좋은 질문 감사합니다. 목소리 들립니까? 네, 잘 들립니다. 잘 들립니다. 아, 네네네. 우선 제가 강의 중에 2025년 태양광 시장이 약 500조 시장으로 성장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예측을 했는데요. 그 근거는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지금 중국, 미국, 브라질 등은 소위 그리디 페리티에 도달했습니다. 이미 LCOE 기준으로 봤을 때 기존에 있는 원전, 화석연료, 가스 등에 비해서 훨씬 경제적으로 저렴하다라는 것은 그만큼 시장이 확대될 기반을 갖췄다라는 거죠. 근데 첫 번째로는 2025년 정도의 전 세계적인 그리디 페리티에 도달할 거다. 재생에너지가 기존 화석연료에 비해 경제적으로 훨씬 저렴한 시대에 도달할 것이다. 두 번째로는 기능성 태양광들이 굉장히 활성화되기 시작할 거다. 저는 그렇게 예측합니다. 소위 기능성 태양광이라고 하는 것은 이 건물 일체형 태양광이나 고속도로 태양광, 또 창문형 태양광, 또는 방막형, 이 플렉서블한 방막형 태양광
이 자동차에 부착하는 모빌리티 태양광, 심지어는 이 마이크로파를 이용한 이제 우주 공간에 설치해서 하는 이런 우주 태양광, 이런 부분들이 저는 향후 4, 5년 뒤부터는 점차 현실화되면서 또한 더불어 태양광 시장이 더욱 커질 가능성이 크다. 세 번째로는 이런 그리디베리티와 페리티와 기능성 태양광 시장이 활성화되기 시작하면서 또한 가격 자체가 훨씬 다운이 되기 때문에 그만큼 시장이 커질 가능성이 크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저는 2025년을 소위 태양광 빅뱅이 일어나는 시점으로 보고 한 2년 전부터 계속 주장해 오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필자의 그런 나름대로 예측 속에서 저는 2025년쯤이면 약 500조 시장으로 태양광 시장이 폭발적으로 크지 않을까, 이렇게 좀 예측을 하고 있다는 거고요. 그 속에 우리나라가 세계 태양광 시장의 30%를 점유할 거다. 이거는 너무 과도하지 않느냐. 사실 점유할 거다라고 이렇게 주장한 게 아니라 500조 시장의 10%, 30%를 이제 우리가 주도하게 된다면 어떤 경제적 효과가 있는지 이걸 말씀을 드렸고요. 근데 저는 전혀 가능성이 없지는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노력을 하면, 정부와 기업이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면 불가능하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현재 전 세계 태양광 이 산업 밸류체인별로 다 남아있는 거는 중국과 우리나라가 유일합니다. 미국, 유럽, 일본 등이 2010년 초반까지는 다 그 밸류체인을 가지고 있었는데 중국의 대대적인 물량 원가 공세에 의해서 다 이 밸류체인이 사라졌거든요. 유일하게 남아있는 게 중국과 우리나라라는 거죠. 하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태양광 경쟁력을, 산업 경쟁력을 더 확고히 해서, 예를 들면 태양광 산업을 국가 전략 산업으로 지정하고 육성한다면 저는 우리나라 태양광 산업이 세계 시장의 30%를 점유하지 못하리라는 법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저는 이제 그 예측 주장을 했던 거고요. 아까 두 번째, 밸류체인이라고 말씀하셨어요? 네네네. 그게 밸류체인이라는 게 뭔가요? 밸류체인이라는 거는 이제 태양광은 굉장히 광범위한 밸류체인을 가지고 있는데, 예를 들면 제조 분야에도 앞단에 이제 연구 분야가 있고, 또한 이 원재료, 소재를 기반으로 이걸 만드는 폴리실리콘, 인고 웨이퍼, 셀, 모듈, 그 다음에 이 접속관이라든가 인버터를 만드는 이런 이 업스트림 분야가 있고요. 다음으로 설치, 시공하는 EPC 분야, 또 이거를 발전소를 운영하는 발전 사업, 앞으로는 이 전력을 팔고 사는 그러니까 빅데이터에 기반해서 전력을 사고 파는 에너지 프로슈머가 지금 외국에는 그렇게 돼가고 있고요. 우리나라도 한전 독점 체제가 좀 개편이 되면 이 에너지 프로슈머 시대가 이렇게 열립니다. 이런 이 광범위한 이 밸류 체인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사실은 이 태양광 산업의 상당한 이제 특징 중에 하나입니다.